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늦은 밤. 서울 한복판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로 한 남자가 급히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로 부동산 재벌로 알려진 중년 사업가 이준호 회장. 그는 방금 지방에 계신 어머니가 급성 심장마비로 응급 이송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달려온 것입니다. 비에 젖은 양복, 떨리는 손끝.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운 듯한 눈빛. 그런데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이준호의 발걸음이 땅에 꽂힌 듯 멈추고 맙니다. 어머니의 곁에서 차트를 확인하던 한 젊은 의사. 하얀 가운을 입고 침착하게 환자를 돌보는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이준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이목구비. 30년 전 자신이 등 돌리고 떠나버렸던 그 소녀의 얼굴이 그대로 겹쳐지는 듯 했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하지만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의사의 명찰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훈. 그 순간 이준호는 깨달았습니다. 28년 전 세상의 욕심 때문에 버리고 떠났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바로 눈앞에서 어머니를 살려내고 있는 의사가 되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삶에서 우리가 외면한 선택, 버리고 떠난 인연은 언젠가 예상치 못한 순간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준호라면 당신은 어떤 말을 꺼낼 수 있겠습니까? 28년 만에 눈앞에 나타난 아들을 과연 품에 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남을까요? 이 영상은 앞으로 펼쳐질 놀라운 진실과 눈물의 재회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두세요. 놓치면 두고두고 후회할 가장 드라마 같은 인생 이야기의 시작이 곧 이어집니다. 지난 30년 전으로 돌아가다 부산 변두리의 오래된 골목, 바닷바람에 녹슨 대문이 덜컹거리고 좁은 언덕길을 따라 오래된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곳, 이곳이 바로 이준호가 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였다. 그의 집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하루 종일 시장에서 허드레시를 했다. 공부를 잘한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늘 책 대신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준호의 전부였다. 그런데 그런 팍팍한 삶 속에서도 그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존재가 있었다. 바로 옆집에 살던 소녀, 한미경이었다. 미경은 늘 웃음이 많았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환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했고 이웃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아이였다. 준호는 중학교 시절부터 그녀를 좋아했다. 그러나 고백은 차마 하지 못했다. 그저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 가끔씩 책을 빌려주거나 학교 끝나고 같이 집까지 걸어오는 것이 전부였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은 성인이 되었다. 그 사이 준호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지만 미경은 오히려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지려는 듯 했다. 그녀는 늘 말했다. 준호야, 힘들면 나한테 말해. 내가 웃으면 나도 행복하거든. 그 한마디는 준호의 메마른 가슴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미경에게 기대게 되었고 어느새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다.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순수했고 진실했다. 부산 바닷가의 낡은 포장마차에서 라면 한 그릇을 나누어 먹으며 그들은 서로의 미래를 꿈꿨다. 언젠가 우리도 작은 집을 마련하자.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면 좋겠다. 미경이 그렇게 말하면 준호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대학에 진학할 형편이 되지 못했던 준호는 공장에서 일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고 미래가 막막했다. 그런 그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망이었다.
미경은 그런 준호를 위로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늘 불안이 피어올랐다. 과연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살면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때부터였다. 준호의 시선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 것은 한편 미경은 준호와의 사랑이 곧 미래라고 믿었다. 그는 가진 게 없어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비록 생활은 힘들었지만 준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녀는 매일 작은 도시락을 싸서 준호에게 건네며 말했다. 내가 힘내야 나도 힘낼 수 있어? 하지만 그 진심 어린 응원은 어느 순간 준호에게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죄책감을 느꼈다.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그녀가 나를 믿고 따라오는 게 맞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준호에게 커다란 기회가 찾아왔다. 대학 동창이자 재벌가의 딸과 교류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단순한 만남이었지만 그는 처음으로 별표 다른 세상 별표를 목격했다. 넓은 집, 고급 자동차, 화려한 옷차림.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절감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거대한 갈망이 피어올랐다.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다시는 가난에 짓눌리고 싶지 않다. 그날 밤, 그는 바닷가에서 미경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가운데 미경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준호야, 우리 미래에는 희망밖에 없지? 난 내 옆에 있으면 뭐든 괜찮아. 그 말을 들은 순간 준호의 가슴은 먹먹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숨이 막히기도 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그녀와 함께 가난을 견디며 살아가는 게 내 운명일까? 그날부터 준호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시간은 흐르고 준호는 25의 청년이 되었다. 공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밤에는 막노동을 나가면서도 그는 늘 지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 무렵 우연처럼 찾아온 인연이 있었다. 고등학교 동창을 통해 만난 재벌가의 딸 최은주였다. 그녀는 대기업 회장의 막내딸로 서울에서 유학을 마치고 부산에 내려와 있던 중이었다. 은주는 세련되고 자신감이 넘쳤다. 처음에는 단순히 같은 동창 모임에서 마주친 사이였지만 그녀의 호기심은 곧 준호에게 향했다. 너 참 눈빛이 다르다. 남들처럼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 한마디는 준호의 가슴을 강하게 흔들었다. 늘 가난한 집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그에게 처음으로 누군가가 다른 가능성을 본 것이다. 며칠 뒤 은주는 준호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불러냈다. 내 곁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세상을 가질 수 있어. 넌 그럴 자격이 있어? 그 말은 달콤하면서도 무겁게 다가왔다. 그날 밤 준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랫동안 걸었다. 골목길 끝에서 미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눈빛으로 도시락을 건네며 말했다. 오늘도 고생했지? 내가 힘내야 나도 힘내. 순간 준호의 마음은 갈라졌다. 한쪽에는 평생 곁을 지켜온 미경, 가난하지만 진실한 사랑. 다른 한쪽에는 은주가 보여준 화려한 세상, 그리고 끝없는 가능성. 그의 가슴 속에서 싸움이 시작되었다. 사랑이 중요할까? 아니면 현실이 중요할까? 미경과 함께라면 행복하겠지.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고생만 하며 살 수 있을까? 며칠 뒤 운명을 가르는 사건이 터졌다.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야. 나 내 아이를 가졌어.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뭐라고? 우리 아직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미경은 눈물을 머금고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난 내가 있잖아.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어? 제발 나랑 같이 있어줘. 준호는 그녀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뇌리에는 은주의 말이 겹쳐졌다. 내 곁에 있으면 내가 원하는 세상을 가질 수 있어. 그날 밤, 그는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방 안에는 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와 지친 몸으로 곤히 자고 있었고, 낡은 벽지는 비에 젖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창문 너머로 빗물이 새어 들어오며 방 안 바닥에 고였다. 그는 속으로 절규했다. 난 다시는 이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 내 아이에게도 이런 삶을 물려줄 수는 없어. 그리고 결국 잔인한 결정을 내렸다. 며칠 후 그는 미경을 불러냈다. 낡은 바닥과 포장마차, 늘 함께 웃으며 라면을 먹던 자리였다. 하지만 그날 준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미경아, 미안하다. 나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어. 난 은주와 결혼할 거야? 그 말은 칼날처럼 차갑게 떨어졌다. 미경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뭐라고? 지금 농담이지? 우리 아이는? 준호는 고개를 돌린 채 더 이상 그녀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다. 미안해. 하지만 난 선택해야 했어. 가난을 이겨내려면 이 길밖에 없어.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의 손을 붙잡으며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준호야, 제발 가지마. 돈보다 중요한 게 있잖아. 우리가 함께라면 가난쯤은 이겨낼 수 있어? 제발, 우리 아이를 버리지 마. 그러나 준호는 그녀의 손을 천천히 뿌리치며 일어섰다. 미안하다. 미경아. 나도 많이 괴롭다. 하지만 난 더 큰 세상을 보고 싶어. 그렇게 그는 떠났다. 남은 것은 무너져 내린 미경의 눈물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숨결뿐이었다. 준호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는 차갑게 중얼거렸다. 언젠가 이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죄책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결혼식 날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호텔 웨딩홀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유명 인사들과 기업가들이 앞다투어 축하 인사를 건넸고 기자들의 카메라는 쉴 새 없이 터졌다. 신랑 이준호는 검은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다. 그 옆에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최은주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커플, 화려한 결합이었다. 그러나 준호의 입술 끝에 걸린 미소는 억지로 지은 그림자 같은 것이었다. 박수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던 그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포장마차에서 울던 미경의 얼굴이 떠올랐다. 정말 이 길이 옳은 걸까? 그 의문은 잠시 스쳤지만 그는 억눌렀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다. 결혼 후 그의 삶은 눈부시게 달라졌다. 은주의 아버지는 준호를 사위로 들이며 자신의 부동산 회사를 일부 맡겼다. 준호는 놀라운 추진력으로 회사를 성장시켰고 몇 년 만에 업계에서 이름을 알리는 인물이 되었다. 고급 아파트, 제 차, 그리고 사회적 지위. 가난했던 청년 시절에는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것들을 그는 손에 넣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이렇게 성공하다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제 준호 사장은 명실상부 재계의 중심이야.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했지만 준호의 내면은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 고급 아파트의 창가에 서 있을 때면 그는 종종 바다 냄새가 나는 부산의 낡은 골목길을 떠올렸다. 포장마차에서 함께 라면을 나누던 미경의 웃음. 비 오는 날 그의 손을 꼭 잡으며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 기억들은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걸까? 특히 아버지라는 단어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회의실에서 부하 직원이 아이 사진을 자랑할 때 그는 애써 웃으며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내 아이는 어디서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 그의 부인은 화려하고 세련됐지만 냉정한 사람이었다.
은주는 늘 사교 모임과 쇼핑에 몰두했고 가정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둘 사이에는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다. 어느 날 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주야, 혹시 우리도 아이를 가져보는 게 어떨까? 그러자 은주는 웃으며 와인잔을 들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내 사회 활동이 더 중요해. 그리고 솔직히 아이가 있으면 불편하잖아. 그 말에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점점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부산 출장을 갔던 준호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중년 여인이 아이 손을 꼭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 아이는 또래보다 왜소했지만 눈빛만큼은 강했다. 그 순간 준호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혹시 머릿속에서 떠오른 생각에 심장이 요동쳤다. 하지만 그는 다가가지 못했다. 그럴 자격이 없었다. 밤이 되어 호텔방으로 돌아온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다. 나 같은 놈이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까? 이미 버려놓고 이제 와서 무슨 나드로? 세월은 흘러 준호는 마침내 부동산 재벌이라는 타이틀을 손에 넣었다. 신문과 방송에 그의 이름이 오르내렸고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의 표본으로 그를 추켜세웠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의 그림자는 짙어졌다. 밤마다 꿈에서 미경이 나타났다. 준호야, 왜 우리를 버렸어? 그녀의 눈물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땀에 젖어 깨어나곤 했다. 곁에는 화려한 침실, 값비싼 가구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것도 그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 그는 알았다. 나는 성공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그 죄책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게 자리 잡았다. 비 오는 바닷가에서 준호가 떠난 날 이후 한미경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혼자가 되었고 품 안에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있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아버지도 없이 아이를 키운다고? 불쌍한 애야,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미경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배 속의 아이에게 속삭였다. 지훈아, 엄마가 끝까지 지켜줄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널 버리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그녀의 하루는 끝없는 싸움이었다. 아이를 낳고 키운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다. 낮에는 시장에서 허드레시를 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손은 늘 거칠게 갈라졌고 피곤에 지쳐 쓰러질 때도 많았다. 하지만 지훈이 잠든 얼굴을 보면 다시 힘을 냈다. 지훈은 유난히 눈빛이 깊었다. 아버지가 없는 집안 사정을 일찍부터 느낀 탓인지 또래보다 훨씬 어른스러웠다. 어릴 적부터 친구들이 넌 아버지가 없어 라며 놀리곤 했지만 지훈은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난 엄마만 있으면 돼.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거든. 그 말에 미경은 눈물이 고였지만 아이 앞에서는 늘 웃음을 지었다. 학교에 들어가자 지훈은 공부에 매진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늘 반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하지만 가정 형편은 녹록지 않았다. 학용품을 살 돈조차 모자랄 때가 많았고 급식비조차 밀리는 날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미경은 몸을 더 혹사했다. 새벽부터 신문을 돌리고 낮에는 공장에서 저녁에는 식당에서 일했다. 하루 3곳을 전전하며 그녀는 몸이 망가져갔다. 지훈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이를 악물었다. 나중에 꼭 성공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 거야. 절대 아버지처럼 도망치지 않을 거야.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지훈의 재능이 더욱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과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장학금을 타내기도 했다. 선생님들은 말했다. 지훈이는 분명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 정말 잘할 아이다. 그 말에 지훈은 더욱 마음을 굳혔다. 맞아, 난 꼭 의사가 될 거야. 엄마처럼 고생하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그 길은 험난했다.
의대에 진학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고 등록금은 하늘같이 높았다.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아들고 기뻐하던 날, 지훈은 어머니의 얼굴이 어두운 것을 눈치챘다. 엄마, 왜 그래? 나 합격했어. 이제 의사가 되는 길이 열렸어. 미경은 억지로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우리 아들 대단하다. 그런데 등록금은 걱정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러나 지훈은 알았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그는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낮에는 학교에 가고 밤에는 편의점과 음식점에서 일하며 잠을 줄였다. 한겨울 새벽, 지훈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다 길가에서 어머니를 보았다. 그녀는 시장에서 짐을 나르다가 무거운 박스를 들고 허리를 움켜쥔 채 힘겹게 걷고 있었다. 지훈은 달려가 박스를 빼앗으며 울먹였다. 엄마, 왜 이렇게 무리해? 내가 벌면 되잖아. 미경은 고개를 저으며 아들을 꼭 안았다. 지훈아,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는 내 꿈을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아. 내가 가난 때문에 꿈을 접는 건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그 순간 지훈은 다짐했다. 절대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 내 힘으로 꼭 우리 삶을 바꾸겠다. 대학 시절 내내 지훈은 잠을 줄이고 공부했다. 새벽 도서관 불빛 아래 그는 늘 교과서를 붙잡고 있었다. 교수들은 그의 열정을 높이 평가했고 친구들은 그를 존경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결핍이 자리했다. 아버지라는 존재. 왜 우리를 버렸을까?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나를 한 번이라도 떠올려 본 적 있을까? 그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훈은 증오 대신 오히려 이를 동력으로 삼았다. 좋아. 언젠가 아버지가 날 떠올린다면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살아왔는지 후회하게 만들 거야. 그는 그렇게 성장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아버지 없는 아이로 놀림받으며 자랐지만 그는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든 상처가 그의 의지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꿈꾸던 길에 올랐다. 서울의 대형 병원 레지던트로 발령을 받은 것이다. 그날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지훈, 정말 대견하다. 내가 나의 자랑이야. 너를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내가 이렇게 빛나는 걸 보니 그 모든 고생이 다 보람이 있다. 지훈도 울먹이며 대답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를 지킬 차례야. 그들의 눈물은 오랜 고생 끝에 피어난 꽃 같았다. 그러나 운명은 아이러니했다. 지훈이 첫 근무를 시작한 병원에서 그가 마주하게 될 환자는 다름 아닌 그의 친할머니 그리고 28년 전 그들을 버린 아버지 이준호였다. 서울의 대형 병원. 밤비가 내린 뒤 차가운 공기가 복도에 감돌았다. 중환자실 앞에서 중년의 남자가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검은 코트 차림의 그는 한때 가난한 청년이었으나 지금은 부동산 재벌로 이름을 떨치는 이준호였다. 그는 어머니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왔다. 어머니, 제발 버텨주세요. 불안한 마음으로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순간 얼어붙었다. 환자를 돌보던 젊은 의사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 얼굴. 낯설지만 동시에 너무도 익숙한 얼굴이었다. 마치 거울 속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한 청년. 그는 바로 한지훈, 28년 전 자신이 버린 아들의 이름이었다. 지훈 역시 환자의 보호자 명단에서 지준호라는 이름을 확인하고 놀라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눈앞에 나타난 중년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 사람, 내 아버지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맞부딪혔다. 주인은 고요했지만 그 눈빛 속에서는 28년의 세월이 뒤엉키고 있었다. 지훈은 차갑게 말했다. 환자의 아드님 되시나요?
준호는 목소리가 떨리며 겨우 대답했다. 그래. 내가 그 아들이다. 그러나 지훈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환자는 상태가 위중합니다. 지금은 감정적인 이야기를 나눌 때가 아닙니다. 치료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투는 철저히 의사였다. 그러나 준호는 그 속에서 자신을 향한 차가운 벽을 느꼈다. 며칠 동안 준호는 병실을 지키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의사로서 환자에게 헌신하는 지훈의 모습은 놀라울 만큼 성실하고 따뜻했다. 환자의 손을 잡으며 괜찮습니다. 버티실 수 있어요. 라고 위로하는 목소리는 예전에 미경이 자신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다. 그 순간 준호는 가슴이 저며왔다. 미경아. 넌 결국 혼자서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워낸 거구나. 나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결국 참지 못한 준호는 어느 날 지훈을 불러 세웠다. 지훈. 그 한마디에 지훈은 고개를 돌렸다. 저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저는 선생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준호는 눈물이 차올라 더듬거렸다. 미안하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고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지만 지훈은 단호했다. 그건 변명일 뿐입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혼자서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라면 적어도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어야 했죠. 준호는 주저앉듯 복도 벽에 기대며 흐느꼈다. 그래. 넌 맞다. 난 아버지 자격이 없어. 하지만 제발 단 한 번만 용서해다오. 너에게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기회조차 없더라도 내 잘못을 사죄하고 싶다. 지훈은 침묵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였다. 분노, 슬픔, 공허함. 그러나 동시에 어머니가 늘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지훈아, 증오는 너를 갉아먹는 독이야. 아버지를 원망하기보단 내 길을 똑바로 걸어가면 돼.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갑게 말했다. 저에겐 아버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아들로서, 어머니의 곁을 지키는 아들로서 끝까지 책임은 다하세요.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며칠 뒤 환자는 위기를 넘기고 안정되었다. 지훈은 환자 차트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준호에게 말했다. 앞으로 어떤 관계를 원하시든 저는 제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제 환자들의 의사이니까요. 준호는 흐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동시에 작은 안도감이 비쳤다. 아들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당당히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며칠 후 지훈은 퇴근길에 병원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속으로 중얼거렸다. 엄마, 이제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그의 표정은 어딘가 씁쓸했지만 동시에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준호는 병실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며 중얼거렸다. 미경아, 지훈이는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그 아이가 자랑스럽다. 나는 평생 죄인으로 살겠지만 그것만은 행복하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여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았고 서로의 상처는 여전히 깊었다. 그러나 그 만남은 분명한 사실 하나를 남겼다. 사랑은 배신으로 끊어질 수 있어도 피와 인연은 결국 다시 마주하게 된다는 것. 병실 안은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중환자실 특유의 긴장감이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이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병상 곁에 서 있는 젊은 의사를 바라보았다. 하얀 가운을 단정히 걸친 그는 환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환자의 곁을 지키던 준호는 문득 의사의 명찰에 새겨진 글자를 보게 되었다. 디아어 한지훈. 그 순간
그의 시선이 꽂힌 듯 멈추었다. 지훈. 준호의 속으로 웅얼거림이 새어나왔다. 단 한 글자. 그러나 그 글자는 그의 기억을 깊숙이 찔러오는 송곳 같았다. 잊으려 해도 지울 수 없던 이름, 한미경. 그녀의 성씨가 바로 한이었다. 순간 준호의 심장은 거세게 고동쳤다. 설마. 아니겠지? 이 세상에 한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단순한 우연일 거야.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불안한 기운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진료를 마친 지훈이 준호 쪽으로 다가와 공손히 인사했다. 보호자분, 걱정이 많으시죠? 환자분 상태는 안정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경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지훈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준호는 다시 한번 섬뜩한 전율을 느꼈다. 낯선 듯하면서도 어쩐지 익숙한 억양. 그 억양 속에는 오래전 미경이 눈물을 머금고 했던 마지막 말이 겹쳐졌다. 준호 씨, 제발 가지 마요. 제발. 기억의 파편이 현재와 겹쳐지며 그의 눈앞을 어지럽혔다. 준호는 애써 감정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 부탁합니다. 선생님. 지훈은 차분히 고개를 숙이며 병실을 나섰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었다. 저 청년, 도대체 누구지?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은 거지? 그날 밤 준호는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다. 비가 다시금 창밖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복도는 희미한 조명에 잠겨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30년 전 부산의 좁은 골목길. 늘 웃음을 잃지 않던 소녀 미경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불러주던 이름. 지훈아. 준호는 눈을 번쩍 떴다. 지훈. 설마 이름까지? 의사의 이름, 한지훈. 그는 마치 억지로 지워버린 자신의 과거가 다시 눈앞에 드러나는 듯한 두려움에 휩싸였다. 며칠 동안 준호는 아들의, 아니, 젊은 의사의 작은 습관까지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다. 환자와 대화할 때 지훈의 눈빛은 따뜻했고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은 어쩐지 너무도 익숙했다. 저 눈빛. 미경과 똑같아. 저 웃음까지. 마음속의 의심이 점점 커져갔다. 어쩌면 단순한 우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의 직감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의 가슴은 매 순간 불안과 후회의 망치질로 두드려졌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저녁 찾아왔다. 병실 앞에서 지훈이 전화를 받고 있었다. 엄마, 오늘은 늦게 들어갈 것 같아요. 환자 상태가 조금 걱정돼서. 네, 알겠어요. 저녁은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여성의 목소리. 비록 흐릿하게 새어나오는 소리였지만 준호의 귀에는 너무도 선명하게 들렸다. 부드럽지만 강단 있는 음성. 그는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 목소리는 바로 미경이었다. 순간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바짝 말랐다. 말도 안 돼. 설마. 이럴 리가. 그러나 부정하려 할수록 진실은 더욱 뚜렷해졌다. 그토록 외면해온 과거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눈앞에 다가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중환자실 복도에는 은은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밤새 불안하게 잠을 설치던 준호는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 올리며 병실을 찾았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어머니의 상태보다 먼저 한 사람을 향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차트를 검토하는 지훈. 그는 언제나처럼 침착했고 눈빛은 환자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준호는 그의 곁에 다가가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다. 지훈 선생. 혹시 올해 나이가? 지훈은 차트에서 눈을 떼며 담담히 대답했다. 28입니다.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28년 전
바로 자신이 미경을 떠났던 그 해. 28. 준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정확한 숫자였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준호는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질문을 꺼냈다. 고향은 어디세요? 지훈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답했다. 부산입니다. 태어나서 쭉 거기서 자랐어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거든요. 부산. 그 단어가 준호의 귓가에 메아리 쳤다. 그가 미경과 함께 가난한 날들을 보냈던 도시. 바로 그곳이었다. 준호의 심장은 점점 더 격렬하게 뛰었다. 나이가 딱 맞아떨어지고 고향마저 똑같아.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그러나 그는 여전히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아니야, 성도 흔한 성이고 나이도 비슷한 사람이 많을 수 있잖아. 아직 확실한 건 없어.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며칠 뒤, 준호는 병실에 머물며 은근히 지훈을 관찰했다. 지훈이 환자와 대화할 때 쓰는 말투, 작은 몸짓 하나까지도 그에게는 단서가 되었다. 특히 지훈이 환자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말하던 순간, 준호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괜찮습니다. 끝까지 지켜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 그 톤과 억양은 너무도 익숙했다. 바로 30년 전, 미경이 눈물을 삼키며 했던 말과 똑같았다. 준호 씨,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곁에 있을게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요. 기억의 그림자가 병원 복도 위로 드리워졌다. 준호는 두 손을 떨며 속삭였다. 미경아, 내가 저 아이에게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군. 그날 밤, 병실 밖에서 우연히 지훈이 전화를 받는 장면을 목격했다. 엄마, 오늘은 늦게 들어가요. 환자분 상태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곁에 있고 싶어서요. 따뜻한 미소가 번진 그의 얼굴, 그리고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여성의 목소리. 준호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다.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나 선명했다. 세월이 흘러 조금은 낮게 가라앉았지만 그 울림은 결코 잊을 수 없었다. 바로 미경의 목소리였다. 그는 복도 벽에 기대어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말도 안 돼. 정말, 미경이. 그렇다면,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다. 지금껏 억눌러온 의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순간이었다. 28년 전, 자신이 버린 아이. 그 아이가 지금 눈앞에서 의사라는 이름으로 서 있었다. 그러나 준호는 쉽사리 진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만약 그가 정말 아들이라면 지금껏 자신은 어떤 존재로 기억되었을까? 배신자, 도망자, 아니면 이름조차 없는 그림자?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를 옥죄었다.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듯 중얼거렸다. 아니야. 아직은 단정 지을 수 없어. 직접 확인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나는 미쳐버릴 거야. 그의 눈빛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었고 그 문 뒤에는 과거의 모든 죄가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째 이어지는 병원 생활 속에서 준호의 마음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는 지훈의 얼굴과 행동에서 미경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의 눈빛, 환자를 위로하는 말투, 심지어 손을 들어 올릴 때의 습관까지. 모든 것이 준호의 가슴을 흔들었다. 설마, 정말 그럴 리가. 하지만 왜 이렇게 똑같은 거지? 그는 자신에게 수없이 되물었지만 대답은 하나뿐이었다. 지훈은 미경의 아들이며 어쩌면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 어느 날 저녁, 환자의 상태를 체크한 후 지훈이 잠시 휴게실로 향했다. 준호는 망설이다가 그 뒤를 따랐다. 휴게실 창가에 앉은 지훈은 커피를 홀짝이며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준호는 마치 신문하듯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지훈 선생, 혹시 아버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훈은 잠시 시선을 멈추더니 담담히 대답했다. 저에겐 아버지가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준호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숨이 막히는 듯 그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손을 감쌌다. 그래, 그렇구나. 결국 미경은 혼자서 그 모든 걸 짊어졌구나. 지훈은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내려놓고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는 강한 분이십니다. 혼자 저를 키우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으셨죠. 제가 의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도 끝까지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같은 사람을 닮고 싶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준호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정말 훌륭한 분이시네요. 그 어머니께서 자랑스러우실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피를 토하는 듯한 자책이 쏟아졌다. 그 어머니가 바로 내가 버린 사람인데. 미경아, 내가 어떻게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니? 며칠 뒤 환자가 갑자기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 심박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자 의료진은 긴박하게 움직였다. 지훈은 누구보다 빠르게 환자의 곁으로 달려가 지시를 내렸다. 에피네프린 준비하세요. 바로 투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손끝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준호는 그 장면을 눈앞에서 지켜보며 숨을 죽였다. 눈앞에 있는 젊은 의사의 모습 속에서 그는 자신이 과거에 버렸던 아들의 가능성을 보았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나는 지금껏 어떤 짐을 그 아이에게 지운 걸까? 그리고 이제 와서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심장은 고통스럽게 쿵쾅거렸고 그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젖었다. 상황이 잠시 진정된 뒤 준호는 지훈과 단둘이 복도에 남았다. 그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 선생,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순간 지훈은 잠시 멈칫했다. 그러나 곧 차분히 대답했다. 한미경입니다. 그 이름이 떨어지는 순간 준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숨이 막히고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 이름. 평생 죄책감으로 남아있던 단 한 사람의 이름. 지훈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그러십니까?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그러나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만이 눈가를 적시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병실 앞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다. 빛바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눈물로 얼굴이 젖은 미경,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버려진 아이. 그리고 지금 눈앞에 서 있는 청년 의사. 그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다. 저 아이는, 한지훈은 내 아들이다. 그 사실이 그의 가슴 깊숙이 돌덩이처럼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 준호는 병원에 머무르는 내내 불안했다. 눈앞에 서 있는 청년이 자신이 버린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지훈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그의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요동쳤다. 한지훈, 미경, 그리고 나. 세 개의 이름이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울려 퍼졌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병실에 들어서며 조용히 인사했다. 보호자분, 오늘은 환자분 상태가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준호의 귀에는 마치 심장을 파고드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들렸다. 저 목소리, 미경과 똑같아. 그 애는 미경의 아들이고 동시에 내 피를 이은 아들이야. 그러나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성공과 삶의 기반이 흔들릴까 두려웠다. 재벌 회장으로서의 명예, 가족, 사회적 위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지훈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아버지라 부르기는커녕 아마 평생 원망과 증오만을 안길 존재. 그는 차라리 그 사실을 숨기고 싶은 심정이었다. 다음 날 준호는 일부러 지훈에게 말을 걸었다. 지훈 선생, 혹시 아버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지훈은 잠시 고개를 들더니 담담하게 대답했다. 사실 어릴 땐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내 삶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너는 내 길을 가면 된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 순간 준호의 심장은 산산이 부서지는 듯했다. 그래. 미경이 그랬겠지? 날 원망하면서도 아이에게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결국 모든 걸 혼자 감당했구나. 며칠 후 병실 앞에서 준호는 또다시 지훈이 어머니와 통화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엄마, 오늘은 환자분 상태가 좋아서 조금 마음이 놓여요. 근데 신기하죠. 보호자분이랑 얘기하다 보면 뭔가 이상하게 낯설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에 준호의 심장은 멎는 듯 했다. 뭔가 이상하게 낯설지 않다. 지훈의 목소리 속에는 알 수 없는 직감이 묻어 있었다. 혹시 이미 지훈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그 불안감은 준호를 더욱 옥죄었다. 그날 밤 준호는 병실 밖 벤치에 홀로 앉아 술에 취한 듯 흐느꼈다. 미경아,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내가 내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한 채 살아야 할까?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세상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약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문득 병실 문이 열리며 지훈이 나타났다. 그의 눈빛이 준호를 스쳐 지나갔다. 보호자분,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준호는 얼른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랬습니다. 지훈은 잠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에도 준호는 느낄 수 있었다. 지훈 역시 무언가를 직감하고 있다는 것.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사실을 준호는 알고 있었다. 심장은 계속 쿵쾅거렸고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병실 문을 바라보았다. 지훈, 이제 곧 모든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올 것. 며칠 뒤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응급 호출벨이 울리고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지훈은 차가운 얼굴로 긴급 조치를 시작했고 준호는 병실 구석에서 손을 덜덜 떨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심장이 멎을 듯한 긴박한 순간 지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심장 압박 시작합니다. 1, 2, 3. 충격기 준비. 강한 전류가 흘러들어가자 준호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죽음과 삶의 경계에서 아들은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 순간 준호는 확신했다. 저 청년은 내 아들이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눈빛, 말투, 손의 움직임,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싸우는 모습. 그 모든 게 미경을 닮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을 닮아 있었다. 긴급 상황이 지나가고 환자의 호흡이 안정되자 지훈은 크게 숨을 내쉬었다. 땀으로 젖은 이마를 닦으며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던 그가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봤다. 보호자분, 이제 조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그 눈빛 속에서 준호는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의 의연함과 책임감을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그 속에 알 수 없는 낯선과 거리감이 함께 존재함을 느꼈다. 그날 밤, 준호는 다시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술도 없었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 깊숙이 뿌리내린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다. 이제는 숨길 수 없다. 지훈은 곧 진실을 알아차릴 것이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아버지로서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을까? 아니면 평생 모르는 척 살아야 할까?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낮게 중얼거렸다. 나는 죄인이다. 그 아이와 미경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며칠 후, 지훈은 우연히 병원 기록을 정리하다 준호의 신분증을 보게 되었다. 이름, 나이, 출신지가 정확히 드러나 있었다. 부산 출신. 그 순간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저녁, 지훈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보호자분, 혹시 고향이 부산입니까? 준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오래전에 떠났지만 부산에서 살았었지요. 지훈은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이미 많은 것을 직감한 듯 복잡했다. 준호는 그 눈빛을 피하지 못하고 시선을 떨구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확신은 이제 준호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지훈 역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고 언젠가 입 밖으로 꺼내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준호는 병실 문 앞에서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지훈, 이제 곧 알게 되겠지? 내가 나의 아들이라는 걸?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원망받더라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나는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딘가 단념한 듯 담담했다. 그러나 운명은 이미 수레바퀴를 굴리기 시작했다. 더는 숨을 곳도 도망칠 길도 없었다. 진실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고 두 사람 모두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다. 병실 안에는 여전히 어머니의 숨소리가 고요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준호와 지훈, 두 사람의 심장박동은 점점 더 빠르고 불규칙해지고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성큼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늦은 오후, 병원 근처 작은 공원은 한산했다. 가을바람이 낙엽을 흔들며 벤치 위로 떨어졌다. 지훈은 하얀 가운 대신 평범한 셔츠 차림으로 마치 환자 가족이 아닌 한 청년처럼 앉아 있었다. 반면 준호는 양복 차림 그대로 손끝을 떨며 몇 번이고 시계를 바라보았다. 드디어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이 흘렀다. 지훈은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의문과 불안이 숨어 있었다. 며칠 동안 쌓여온 직감, 그리고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의혹. 그 의혹은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가 되어 지훈의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보호자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까?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볍지 않았다. 준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목은 바짝 말랐고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숨을 고르려 했지만 차가운 바람조차 그의 긴장을 덜어주지 못했다. 지훈 선생, 미안합니다.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마치 죄수를 자처하는 듯 낮아졌다. 지훈은 고개를 살짝 갸웃했다.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으나 동시에 차갑게 거리를 두려는 듯했다. 준호는 결국 결심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 씨, 어머님 성함이 혹시 뭐라고 하셨죠? 지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갑자기 왜 그걸 묻습니까? 그는 의아해하면서도 정직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성함은 한미경. 지금도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이름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순간 준호의 심장은 무너져 내렸다. 미경. 그토록 오랜 세월 억눌러왔던 이름. 마치 봉인된 문이 열리듯 과거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어린 시절 함께 웃던 순간,
가난 속에서도 서로 의지하던 두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섰던 그날의 잔혹한 뒷모습까지. 준호의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더는 감출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를 냈다. 그렇다면 지훈 씨. 아니, 지훈. 지훈의 눈동자가 커졌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뭐라고 불렀죠? 준호는 그제야 무너져 내리듯 벤치에서 무릎을 꿇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공원이었지만 그는 체면 따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나왔다. 지훈, 미안하다. 나는 내 아버지다. 28년 전 미경이와 너를 두고 떠나버린 그 죄인이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지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뭐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믿기 힘든 진실 앞에서 눈동자가 흔들렸다. 당신이 제 아버지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그의 기억 속에는 늘 어머니 한미경의 모습뿐이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그러나 가끔 홀로 눈물을 훔치던 어머니. 그 옆에는 아버지의 그림자조차 없었다. 그럼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실 때, 제가 어린 나이에 돈이 없어 친구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을 때, 제가 아파도 병원에 제대로 가지 못했을 때,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눈물이 섞여 있었다. 준호는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다. 그의 눈물은 오랜 세월 묻어둔 죄책감의 폭발이었다. 그때 나는 너무 비겁했어. 성공만 바라보며 미경과 너를 버렸어. 그 죄를 지금까지 안고 살아왔어. 지훈, 제발 단 한 번만 용서할 기회를 달라. 바람이 불어 낙엽이 두 사람 사이에 흩날렸다. 공원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들의 세계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지훈의 눈동자에는 분노, 혼란, 그리고 아직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번져갔다. 지훈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린 듯했다. 눈앞에서 무릎 꿇고 흐느끼는 준호의 모습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낯설고 동시에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의사로서 수많은 응급 상황을 마주하며 냉정함을 유지해온 그였지만 지금만큼은 단 한치의 침착함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만하세요.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농담이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버지라니.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뒷걸음질 쳤다. 눈빛은 분노와 혼란으로 요동쳤고 숨이 가빠졌다. 저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은 제 인생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준호는 땅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라 부를 자격조차 없는 놈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숨길 수 없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나는 내 아버지다.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부드러운 눈물이 아니라 오히려 거부와 원망의 눈물이었다. 아버지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이 제게 아버지였다면 왜 단 한 번도 제 곁에 있지 않았습니까? 어머니가 손에 굳은 살이 배도록 일할 때 저는 어린 나이에 도시락 값조차 없어 창피를 당했습니다. 제가 열이 펄펄 끓어도 약국 문 앞에서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그 순간들에 당신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의 외침은 공원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가을바람이 싸늘하게 불었지만 지훈의 가슴속은 불덩이처럼 타올랐다.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한 가지뿐이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 사과는 지훈에게 닿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이 더 큰 상처처럼 느껴졌다. 미안하다. 그 두 글자로 28년을 지울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평생 흘린 눈물을, 제 마음속에 남은 상처를 단 한 번의 미안하다로 다 덮을 수 있냐고요. 지훈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는 울고 싶지 않았다. 눈물조차 아버지라 주장하는 이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은 숨을 몰아쉬며 벤치에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저는 어머니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나타나서 제 인생을 흔드십니까? 왜 제 마음속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함께 간절한 외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쌓아온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두려움 속에 있었다. 준호는 무너져 내린 얼굴로 그러나 단호히 말했다. 그래. 내 말이 다 옳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라 부를 권리조차 없다. 그저 진실을 전하고 싶었다. 내가 평생 안고 살아온 죄를 너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싶었다. 용서를 바라지도 않았다. 다만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너를 향한 내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았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손은 떨렸다. 그럼 이제 저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제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갑자기 지난 세월이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고 어머니의 눈물도 여전히 제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절했지만 동시에 차갑게 선을 그었다. 공원에는 다시 고요가 흘렀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그 어떤 소리보다 무겁게 내려앉았다. 준호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었고 지훈은 눈물을 훔치며 벤치에 서 있었다. 서로의 심장은 부서져 가고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다가갈 수 없었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너무도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그 고통은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다. 지훈은 벤치에서 등을 돌린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의사로서 수많은 생사의 순간을 버텨냈지만 지금처럼 감정이 무너져 내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겁니까? 왜 하필 지금?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졌다. 28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삶에는 아버지라는 자리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제 마음을 흔들고 제가 세운 세상을 무너뜨리려고 하십니까? 그의 외침은 마치 오래된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격렬했다. 준호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절망과 함께 간절함이 어렸다. 지훈, 나는 내게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 그저 내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싶었고 너에게 직접 말하고 싶었다.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다가 이제는 더는 숨길 수 없었어. 하지만 지훈의 귀에는 그 말이 공허하게 울렸다. 그의 가슴 속에는 수많은 기억이 폭풍처럼 몰려왔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모든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달릴 때 자신은 혼자 출발선에 서 있던 기억. 학원비가 없어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던 기억.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돌아온 어머니가 쓰러져 잠들던 모습. 그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림자조차 없었다. 지훈은 주먹을 움켜쥐며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제게 아버지는 오직 어머니뿐입니다. 어머니가 제게 아버지였고 어머니가 제게 세상이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울음과 분노가 뒤섞인 절규였다. 공원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둘을 바라봤지만 지훈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에게는
지금 눈앞에 이 사람이 전부였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미경이가 너의 세상이었지? 나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쓰레기였다. 하지만 지훈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아버지다. 그 사실만은 지울 수 없다. 그 말에 지훈의 감정은 더욱 요동쳤다. 아버지라고? 당신이 감히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머니가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는 내 아버지다라고 말하면 모든 게 용서된다고 믿습니까? 그는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마치 28년 동안 묻어둔 분노와 슬픔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 같았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지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 같은 아버지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목소리는 갈라졌다. 준호는 그 말을 듣고도 다가가지 못했다. 그의 몸은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고 눈물만이 얼굴을 타고 흘렀다. 그래. 내가 날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이미 모든 걸 잃은 사람이다. 다만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감사하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지훈에게는 너무 잔혹하게 들렸다. 그는 등을 돌리고 한참을 서 있었다. 숨이 막힐 듯한 고통 속에서 가슴속에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눈물과 분노로 터져나왔다. 결국 그는 다시 돌아서며 눈을 붉히고 외쳤다.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평생 없을 겁니다. 저는 제 어머니의 아들이고 당신은 제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절규는 공원의 정막을 가르며 멀리 울려 퍼졌다. 지훈의 마지막 절규가 공원 가득 메아리쳤다. 순간 공기는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고 멀리 놀던 아이들마저 소리 없이 지켜보았다. 그 속에서 준호는 힘없이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무릎을 꿇은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끼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권위 있는 사업가도 냉정한 아버지도 아닌 한낱 죄인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지훈. 그는 끊임없이 되뇌었다. 마치 그 두 글자만이 남은 생을 지탱하는 마지막 숨결인 양. 그러나 그 울음은 지훈의 굳게 닫힌 마음에 닿지 못한 듯 허공에 흩날렸다. 지훈은 벤치에 다시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동시에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떨림이 일고 있었다. 28년간 미워하고 부정하며 지워버렸다고 믿었던 자버지라는 단어가 지금 눈앞에서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 지금 와서 내 마음을 흔드는 거지? 난 이미 다 끝났다고 믿었는데. 그의 내면은 혼란과 분노,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갈망이 뒤엉켜 있었다. 아버지를 미워하고 거부해야 마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로 이어진 진실은 그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다. 준호는 흐느끼다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간절한 빛이 어렸다. 지훈, 단 한 번만 나를 아버지라 불러줄 수 있겠니? 그게 내 인생 마지막 소원이야.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지훈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온몸을 떨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당신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 한마디는 어머니의 세월을 배신하는 말이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였지만 그 속에는 눈물에 젖은 떨림이 숨어 있었다. 지훈 자신도 모르게 그 한마디가 목 끝까지 치밀어 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었다. 가을의 마지막 잎들이 두 사람 사이로 흩날리며 공원의 고요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준호는 떨리는 손을 뻗었지만 지훈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그 거리감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쌓여온 감정의 벽이기도 했다. 지훈, 나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 하지만 단 한 번만 내 진심을 받아주길 바란다.
나는 매일 밤 너와 내 어머니를 떠올리며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은 언제나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준호의 고백은 비통했지만 그만큼 진실했다. 그의 목소리 속에는 세월의 무게가, 죄책감의 그림자가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지훈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주먹을 꽉 쥐었다. 눈앞의 남자가 진정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제발, 제 마음 좀 흔들지 마세요. 지훈은 낮게 중얼거렸다. 저는 어머니 곁에서 어머니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을 아버지라 인정한다면 제 모든 삶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혼란으로 떨렸다. 그는 여전히 준호를 거부하려 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그를 끌어안고 싶은 충동이 끓어오르고 있었다. 준호는 무너져 내린 듯 땅에 엎드리며 흐느꼈다. 내 말대로 나는 아버지 자격이 없는 놈이다.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내 아버지다. 그 사실을 부정하며 살 수는 없었다. 지훈은 차마 등을 돌리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준호를 향해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지만 그의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비통과 후회, 그리고 어쩌면 희미한 희망까지 뒤섞여 있었다. 무너진 아버지와 흔들리는 아들.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듯 깊고 고통스러운 울림을 남기며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가을바람은 더욱 차가워지고 공원 벤치 위의 낙엽은 쉴 새 없이 흩날렸다. 준호와 지훈, 두 사람은 몇 걸음 사이를 두고 서 있었지만 그 거리는 28년의 세월만큼이나 멀게 느껴졌다. 지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눈앞에 무너져 흐느끼는 남자는 단순히 죄인이 아니었다. 자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아버지였다. 그러나 동시에 어머니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원흉이기도 했다. 사랑과 증오, 그 경계선 위에서 그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 준호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은 비참했지만 그 눈빛은 간절했다. 지훈,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아버지로서 마지막까지 내 곁에 있고 싶다. 내가 허락한다면 남은 생을 다 바쳐 너와 내 어머니를 위해 살겠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의 가슴은 다시 요동쳤다. 마치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듯 그의 내면은 흔들리고 또 흔들렸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어머니가 흘린 눈물, 밤새도록 식당에서 일하던 뒷모습. 어린 시절 자신을 안고 병원으로 뛰어가던 어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 모든 고통의 순간마다 아버지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28년이에요.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28년 동안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늘 웃으시며 아버지는 멀리서 잘 살고 계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소 뒤에 감춰진 눈물을 저는 다 보았는데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렀다. 그는 준호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이제 와서 아버지라니. 제가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저 온몸으로 죄책감을 짊어진 채 아들의 말을 묵묵히 들을 뿐이었다. 내 말이 옳다? 나는 자격 없는 아버지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를 달라.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너와 내 어머니의 곁에서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 말은 지훈의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다.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거부의 목소리와 받아들이고 싶은 갈망이 함께 공존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지훈은 결국 벤치에 털썩 앉았다. 그는 머리를 감싸주며 절규했다.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저는 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의 절규 속에는 지난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녹아 있었다. 분노, 슬픔, 갈망, 그리고 아직 말로 표현하지 못한 사랑까지. 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지훈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받아들이겠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다오. 나는 너를 버린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에서야 비로소 내 삶의 진짜 목적을 다시 찾았다. 지훈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그는 거짓 없는 후회를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자버지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지만 그 아픔 속에 알 수 없는 따스함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지금 당장 아버지를 받아들이기에는 어머니의 세월이 너무 무겁고, 그렇다고 완전히 외면하기에는 피가 이어진 진실이 너무 선명했다. 결국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제 마음도 정리해야 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다. 그래. 당연히 그렇지. 나는 기다릴 거다. 얼마가 걸리든 내가 준비될 때까지 나는 곁에 있겠다. 그의 목소리는 결연했지만 동시에 따스했다. 그 순간 지훈은 알았다. 운명의 갈림길 위에서 두 사람은 아직 끝나지 않은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금의 온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 온기는 아직 희미했지만 언젠가 거대한 불꽃으로 피어날지도 몰랐다. 그날 밤, 지훈은 병원으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긴 밤을 보냈다. 머릿속에는 준호의 울음소리와 그의 간절한 눈빛이 계속 맴돌았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혹시 정말로 변한 걸까? 혹시 아직 늦지 않은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은 이제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운명의 갈림길에 섰다. 이 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화해일지 영원한 단절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았고 진실을 나누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들의 인생은 이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것이었다.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며 한참 동안 침묵했다. 아직 눈가에 남아있는 눈물이 그의 내면의 경랑을 증명하듯 반짝였다. 그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채 천천히 말을 꺼냈다. 저는 아직 아버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다. 준호는 떨리는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마치 교수형을 앞둔 죄인이 판결을 기다리는 듯한 초조함이 그의 온몸에 번져 있었다. 어머니가 몇 년 전 크게 아프셨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의대 본과에 다니고 있었고 등록금과 병원비 때문에 막막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거액을 병원비로 대신 납부해 준 겁니다. 저희는 그저 천사의 손길이라 불렀어요. 어머니도 저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기억이 떠오르자 목소리가 점점 떨려왔다. 그 일이 한 번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다시 쓰러지셨을 때도, 제가 졸업을 앞두고 생활비가 부족해 힘들어할 때도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돈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익명의 송금, 익명의 납부. 도대체 누가 왜 그런 일을 해주는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오늘 아버지를 만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게 아버지가 아닐까 하고요. 준호는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그건 내가 아니었다. 지훈은 눈을 크게 떴다.
아니라고요. 준호는 눈가에 또다시 눈물이 맺힌 채 고백했다. 나는 그런 자격조차 없었다. 내 어머니와 너를 위해 무엇 하나 하지 못했어. 그 모든 시간 동안 나는 내 욕심에 눈이 멀어 차마 손을 내밀지 못했다. 순간 공기를 가르듯 날카로운 침묵이 찾아왔다. 지훈은 혼란스러웠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익명의 도움은 누구의 것이었단 말인가? 어머니는 언제나 그 손길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저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며 고개 숙여 감사하는 눈빛만 보였을 뿐이었다. 그렇다면 그 정체불명의 도움은 혹시 아버지의 곁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아닐까? 지훈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의문이 피어올랐다. 준호 역시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중얼거렸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군지 나도 알아야겠다. 혹시 그의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토록 오랫동안 곁을 지켜준 아내. 지훈에게는 여전히 낯선 이름이지만 준호의 세계에서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준 여인. 설마 그녀였을까? 내 곁에서 모든 걸 알고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너희를 도왔던 걸까? 지훈은 아버지의 혼잣말을 들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라니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호는 대답하지 못한 채 허공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만약 그 모든 도움의 손길이 지금의 아내, 즉 지훈의 존재를 알면서도 외면하지 않고 지켜온 여인의 것이라면 이 비극 같은 이야기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가슴속은 더욱 뜨겁게 요동쳤다. 지훈은 처음으로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서 그는 분명한 혼란과 동시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 그 순간 준호의 입술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훈,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진실이 어쩌면 우리를 이어줄 마지막 다리가 될지도 모른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다. 28년의 세월을 뒤덮은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빗줄기가 아주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훈은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럼 그 돈을 보낸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굽니까? 왜 저희를 그렇게까지 도와야 했죠? 그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지난 세월 동안 느꼈던 깊은 의문과 감사, 그리고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두려움까지 담겨 있었다. 만약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의 주인이 아버지 곁에 또 다른 사람이라면 그 사실은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를 또 한 번 흔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준호는 벤치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금의 아내, 재혼 후 오랫동안 곁을 지켜준 여인. 겉으로는 차갑고 강인해 보였지만 속마음은 누구보다 깊었던 그녀. 혹시 그녀였을지도 모른다. 준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훈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녀라니. 설마 지금 아버지의 아내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동안 나와 함께했던 사람. 그녀는 내가 감추려 했던 과거를 언젠가부터 눈치채고 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한 번도 묻지 않았지? 아무 말 없이 내 곁에서 조용히. 준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만약 정말 그녀가 내 어머니와 너를 도왔다면 그건 나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연민이었을 거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기 위한 그녀 나름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른다. 지훈은 복잡한 심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어느 하나 명확히 풀리지 않았다. 왜 하필 그녀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리고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
바람이 불어 낙엽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그분께 감사해야 할지 아니면 경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모자를 살려준 은인이긴 하지만 동시에 제 어머니를 아프게 만든 가정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니까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준호는 그 가시를 온몸으로 받아내듯 고개를 숙였다. 맞다. 그 말도 옳다. 나 때문에 모든 게 꼬여버렸으니까.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마주해야 하지 않겠니? 너도, 나도, 그리고 그녀도. 지훈은 그제야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혼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결심의 빛도 함께 스며 있었다. 그렇다면 언젠가 저는 그분을 직접 만나 뵙고 싶습니다. 어머니와 저를 왜 도와주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러셨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겠지? 아마 그때야말로 우리가 감추어 두었던 진실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것이다.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지훈은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직 아버지를 용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모든 진실이 드러나야만 자신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고 준호 역시 같은 깨달음을 얻고 있었다. 자신이 무너뜨린 인생을 다시 세우는 유일한 길은 진실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멀리서 시계탑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늦은 저녁의 공원은 점점 어둠 속으로 잠겨가고 있었지만 그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이 마주해야 할 것은 아직 남아 있었다. 미경의 지난 세월, 그녀의 상처, 그리고 어쩌면 지금의 아내가 감춰온 비밀까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이다. 지훈. 준호는 낮게 중얼거렸다. 우린 결국 같은 길 위에 서게 될 거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가장 조용하지만 강렬한 약속이 되었다. 병원 근처 공원을 떠난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갔다. 그러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다. 어쩌면 처음으로 지난 세월 동안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있던 마음이 조금은 풀려나는 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날 밤, 지훈은 집으로 돌아와 한참 동안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노트 위에는 아버지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수많은 물음표가 이어지고 있었다. 정말 내가 원하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어머니가 평생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분, 지금 아버지의 아내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도왔을까? 지훈은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다. 지훈아, 세상에는 꼭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단다. 언젠가 내가 알게 될 거야. 그 목소리는 이제서야 비로소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한편 준호는 집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속으로 중얼거렸다. 혹시 당신이었나? 내가 모른 척하는 동안, 내가 도망치는 동안 당신이 그 아이와 그 여인을 지켜주고 있었던 건가? 가슴이 먹먹해졌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또 한 번 크나큰 빚을 지고 있는 셈이었다. 아내에게, 그리고 미경과 지훈에게. 며칠 후, 지훈은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하얀 국화를 올려놓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저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 어머니가 그 어떤 원망도 하지 않았는지. 어머니는 그냥 저만 바라보셨죠. 그게 어머니의 전부였으니까.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전 아직 헷갈려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을지,
그분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그래도 어머니라면 아시겠죠? 저한테 필요한 건 시간이란 걸. 바람이 불어 묘비 위 꽃잎이 흔들렸다. 마치 대답이라도 해주는 듯 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훈은 언젠가 지금의 아버지의 아내를 직접 마주해야 한다.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지난 세월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조용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지. 준호 역시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다. 과거의 잘못을 온전히 끌어안고 두 가족 사이에 들이운 상처와 마주해야 한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지만 그것만이 살아있는 자들의 목이자 또 다른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었다. 마지막 장면, 화면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른다. 어두운 하늘 아래 두 갈래 길이 비춰지고 그 길 위에는 지훈과 준호의 그림자가 멀리 이어진다. 그리고 내레이션이 겹쳐진다. 어떤 진실은 너무 늦게 드러나기도 한다. 그 진실은 때로 사람의 마음을 찢어놓고 때로는 서로를 다시 이어주기도 한다. 용서와 후회, 사랑과 상처는 모두 한 가족 안에서 얽혀 있다. 그리고 어떤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지만 누군가의 조용한 손길 덕분에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다.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는 사실 이제 막 시작일지도 모른다.